언제부터인가 깔끔한 집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계기는 없지만 그런 집에 사는 삶이 멋져 보였고 나 역시도 집을 언제나 쾌적하고 말끔하게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깨끗하고 말끔한 집에 사는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냥 깨끗한 집은 없었던 것입니다. 따로 무얼 하지 않아도 집안 모든 물건 위에는 먼지가 쌓입니다. 예쁘게 진열해둔 장식품 위에도 모니터와 스피커 위에도 필요에 따라 연결해둔 전선과 멀티탭 위에도 먼지가 쌓입니다. 개는 걸 밀어둔 빨래는 의자 위에 쌓이고 치우는 걸 밀어둔 잡동사니들은 책상 위에 쌓이게 되죠.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조금만 소홀히 해도 냉장실과 냉동실에는 때를 놓친 음식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청소기가 닿지 않는 모든 공간에는 각종 더러움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깔끔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든 쌓이지 않게 하는 악착 같은 의지와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많은 것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욕을 불태우기보다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부터 신경을 써서 정리를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한 공간만이라도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면 다른 공간을 관리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을 위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르는 컴퓨터 책상을 먼저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영역별로 나누어 다른 공간도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치우는 공간의 영역을 넓혀가다 보니 어지러웠던 공간의 여백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어느새 집은 꽤나 깔끔하고 조화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청소나 정리는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작업이어서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올리는 데 그만입니다. 그래서인지 대형 서점 인테리어 섹션에 가보면 청소와 정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이 가득합니다. 저 역시도 청소와 정리 수납을 더 잘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가 쓴 책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읽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잘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지도 몰랐던 너무 낡은 물건, 그간 잘 찾지 않았고 앞으로도 쭉 찾지 않을 것 같은 불필요한 소유품을 잘 포착해서 비워내라고 말합니다. 비움은 공간과 삶을 더 가볍게 만들고 자유롭게 해줍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 먼지가 쌓일 곳이 적어지고 어딘가에 쌓일 물건의 수도 적어져 청소와 정리 또한 훨씬 쉬워지니까요. 또 필요치 않은 물건들을 비워내고 나면 남겨진 물건은 더욱 소중해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 다음에 구매하는 물건을 더 신중히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열심히 모으는 것만큼 잘 버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버린다는 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옷장 앞에선 우리가 모두 경험해봤듯 당최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데 옷장에 있는 옷을 무작정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또 물건을 버리는 일이 그 물건에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를 함께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추억이라는 감정까지 얻게 되면 더 쉽게 버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잘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물건을 버릴지 말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평소 물건을 정리할 때 필요와 불필요, 5초 이상 고민한 것,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봅니다. 그리고는 필요로 판단된 물건은 언제든 바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에 바로 수납합니다. 다음으로는 너무 오래되어 낡은 물건이나 망가져서 더 이상 쓰지 않는 것,
언젠가 필요하게 되더라도 쉽게 다시 살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되는 물건이라면 빠르게 처분합니다. 마지막은 5초 이상 머뭇거렸던 물건입니다. 바로 버리기에는 애매해서 고민스럽다면 일단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치워두었다가 조만간 다시 심판한다는 마음으로 임시 보관함에 담아둡니다. 이렇게만 해도 쓰지 않던 물건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공간은 한결 깔끔해집니다. 옷차림이 가벼우면 움직임이 편해지고 홀가분하게 집을 나설 수 있는 것처럼 소유하는 물건이 적으면 청소나 정리를 해야 하는 수고도 마음의 부담도 줄게 됩니다.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더 여유롭고 자유로워지는 것. 이는 미니멀리즘의 본질이자 제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저에게는 아직 신용카드 한 장 없습니다. 저는 물건값을 지불하는데 다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욕이 차올라도 바로 사지 않고 두세 번 고민하되 결제만은 일시불이라는 저와의 약속을 지킵니다. 타고난 저의 소비 성향상 일시불이라는 제한선이 없다면 아마 할부를 핑계 삼아 이것저것 사는데 돈을 마구 써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월급날 목돈이 들어왔다는 기쁨에 사고 싶은 것들을 할부로 돈을 나누어 긁고는 매달 갚아야 하는 카드값에 한숨을 내쉬는 일도 반복되겠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신용카드가 유용한 결제수단이 되겠지만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신용카드는 위험한 함정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신용카드를 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가 없는 것이 아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패드나 애플워치 같은 큰 지출이 발생할 때에도 할부로 결제할 카드가 없으니 목돈이 빠져나가도 이번 달 생활에 지장이 없을지를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 통장 잔고가 바닥났을 때도 신용 점수를 쌓는 데는 카드 사용만한 것이 없는데 싶을 때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신용카드가 가진 장점보다 신용카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소비의 무절제함이라는 단점이 저에게는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일시불 결제는 훗날에 나의 짐을 덜어주는 장치입니다. 지금 당장의 야금야금 부담 없는 결제가 불어나다 보면 어느새 감당 못할 금액이 되고 불어난 빚을 감당 못하게 되면 개인의 파산이 아닌 집안의 파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소비하는 삶은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나를 더 생각하는 일입니다. 많이 사려면 많이 모아야 하고 많이 모으려면 많이 설쳐야 한다는 진리. 오늘 하루 허투루 살지 않는 법을 저는 소비로도 배우는 중입니다. 타인의 삶을 보는 것이 참 쉬워진 세상입니다.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프로필을 통해 보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재미있어 보입니다. 맛있는 음식에 좋은 술을 한잔 하는 사람, 여행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사람, 파티나 공연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무대를 한껏 즐기고 있는 사람. 다들 새로 나온 영화나 책은 또 얼마나 알차게 챙기는지, 듣도 보도 못한 새롭고 재미있는 액티비티는 또 얼마나 많은지. 화면을 넘겨보다 지쳐 핸드폰을 덮어두고 나의 현실로 돌아오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타인의 화려한 모습으로 인해 나의 머릿속의 비교체제가 자동적으로 가동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러시아의 한 문학가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타인의 삶을 바라보느라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지 그것뿐이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곧 행복해진다. 이 말은 즉 남과 비교하는 삶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들의 삶을 보게 되고 나와 다른 이의 삶을 비교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자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적당한 비교는 자신의 현재 위치와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어 분발하게 만들고 그들의 좋은 점을 본받아 나의 삶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하지도 않은 채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기만 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 의기소침해지고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어 급기야 인생을 비관하게 되는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SNS를 통해 보는 타인의 멋진 삶을 전부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SNS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플랫폼이다 보니 잘 다듬고 잘라서 만들어진 하이라이트만 보여지는 어느 정도는 가공된 모습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SNS가 워낙 활성화돼서인지 어딜 가나 사진을 찍기 위해 핸드폰 카메라에 버튼 누르기 바쁜 모습입니다. 식당에서는 맛을 음미하기보다 먹음직스럽게 나오도록 사진을 찍는 데 열중하고 여행지나 공연장에 가서도 순간을 즐기기보다는 영상 하나라도 더 남기기 위해 에너지를 쏟습니다. 또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호기심을 끌만한 사진을 찍어 포스팅하기도 합니다. 남는 건 결국 사진뿐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사실 이 말에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사진을 남기느라 정작 여행지의 감성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하고 공연장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느라 가수와의 직접적인 교감을 느끼지 못한 채 사진과 영상만 잔뜩 남기게 된다면 그게 진짜 남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어떤 순간을 가만히 눈에만 담는 것도 근사한 사진을 찍어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취향입니다. 다만 제가 추구하는 취향의 키워드는 담백함입니다. 굳이 기록하고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순간을 즐기고 자연스레 흘려보내는 것이 저는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렇기에 기념할 만한 이벤트가 있어도 기록하려 애쓰지 않고 그 순간 최선을 다해 만끽한다는 마음으로 즐기려 합니다. 일이 있는 하루가 밝으면 저는 익숙하게 버스에 오릅니다. 버스는 도로와 날씨 상황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비슷한 거리라면 저의 선택은 언제나 버스입니다. 출발의 버스는 항상 활기차기 때문입니다. 버스에 올라서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창문 밖 풍경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음악을 들으며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만 같아 저는 버스를 탈 때면 늘 음악과 함께합니다.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잠시 생각을 멈추고 바라보는 창문 밖은 언제나 생동감 있는 서울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문득 행복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을 저 멀리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은 우리 가까이에 아주 소소한 것에서 묻어납니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건강한 몸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소소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나의 곁에서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이미 충분히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 1년 365일 중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날은 그 어느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는 오지 않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날이건만 마음 같지 않은 하루가 많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기도 하고 움츠러든 마음에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주저앉아 있기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갑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도 흐르는 시간이 되어 흘러가니 잡을 수 없습니다. 지나간 오늘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부족함보다는 감사할 것을 찾아가며 오늘을 보다 활기차고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상대의 미운 점보다 고마운 점을, 아픈 기억보다는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과거나 미래가 아닌 만족스러운 오늘에 초점을 맞추어 보세요. 분명 더없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